네, 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청원입니다. 지금 예외 처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은 쭉 했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방금 다 드렸었고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익셉션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딸 거고요. 이번 강의는 두 개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EX로 해서 하나 UI로 할 걸 그랬나? 뭐 하여튼 하나 만들게요. 요거는 빨리 만드는 게 좋으니까 원래는 아까 거기서 끝낼라 그랬었는데 걔도 윈폼 강이니까 윈폼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만들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윈폼을 썼는데 실제로 저는 요즘에 WPF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뭐 개발 환경이 WPF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회사에서 당연히 뭐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PF가 익숙해지면은 쓰기가 더 좋은데 지금 조금 한 제가 WPF 한 지가 한 4년, 5년쯤 된 것 같은데 어, 크게 막 많이 쓴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음, 안타깝죠. 많이 쓰면은 제가 WPF로 만들었을 텐데 강의를 이거 하고 뭐 지금 WPF 강의 하나 정도는 올려놨었는데 어, 하고 뭐 더 괜찮다 싶으면은 하나 더 올리고 싶긴 해요. 이거는 어쨌든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강의. 뭔 기본 강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뭔 기본 강의냐면 다 빼먹었네. 그러니까는 프로그램 기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만든 거고요. 이게 줄이 안 맞으니까 보통 기존에는 제가 저걸로 했었잖아요. 그리드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리드 안에서 이렇게 줄을 맞췄었는데 테이블 레이아웃 판넬 이거 WPF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로 바로 맞추셔도 돼요. 요 위에 보시면은 정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렬이랑 높이 같은 거 일정하게 맞추려면은 이렇게 세로 간격을 똑같이 맞추면 기본적인 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간단한 판넬을 하나 집어넣을 거거든요. 판넬을 하나 집어넣을 거고요. 조그만 판넬을. 크기는 몇이냐 이거. 크기 막 정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냥. 엄마 20.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아까 슬라이드 부분에 요 옆에 있는 거를 정리를 안 했었는데 제가 요거는 동영상 강의는 그냥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그 웹에 올릴 때는 이거를 다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뭔가 요즘에 새해라서 마음이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좀 어수선해요. 시국이라 조금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보면 모르니까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이렇게 쭉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이거 이름 뭘로 적었지? P 칼라, 판넬 칼라 적어주고 알파 값을 줄 건데 투명도라고 보시면 돼요. 투명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얘 트랙바라고 있어요. 이거 썼었나? 트랙바라고 있는데 요거는 저거랑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 갔냐? 스크롤바 있잖아요. 스크롤바랑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 안에 있는 숫자 값을 기준으로 해서 쭉 넘겨주는 이거 썼었지 싶은데 앞에 기억이 안 나네. 뭐 이거 어쨌든
요거는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스텝바 알파 값에 대해서 줄 거고요. 여기 세팅을 알파 값이 기준이 0부터 255까지가 들어가요. 숫자 값이. 그거는 형태니까. 저희는 거기다 맞춰줄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맥시멈이랑 미니멈 값이 있거든요. 미니멈은 0을 주면 되고요. 맥시멈은 255까지 쓸 수 있게 만들 거예요. 255까지 쓸 수 있게 만들 거고요. 이게 만약에 256까지 하면은 아까 했던 뭐 익셉션 같은 거 일부러 발생시킬 때 조금 체크를 할 건데 뭐 어쨌든 255까지 쓰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값이 딱 넘으면은 뭐가 들어가냐면 255가 들어가거든요. 밸류에다가 255를 줄 거예요. 근데 이거 요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텍스트 쪽에다가는 얘는 뭐 줄 거냐면 너무 많이 올렸다. 요 정도 올리면 되겠지. 얘는 색상 정보를 넣어줄 거예요. 색상 정보를 넣어줄 거고요. 라벨 컬러 인포에다가 여기다가는 뭐 지금 값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색상 정보를 넣어줄 거고 여기 보면 순서가 얘가 조금 중요한데 얘를 먼저 놓고 여기다 넣었잖아요. 근데 밑에 얘를 먼저 놓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으니까 얘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가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를 더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투명도 같은 건 줘도 되겠지만 지금 기준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얘가 안 보일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얘를 쭉 내리셔도 돼요. 얘가 생각보다 범위가 커서 그래요. 얘가.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리스트 박스 항상 제일 많이 쓰는 라벨보다는 많이 안 쓰겠지만 지금 막 갑자기 WPF 얘기해가지고 지금 막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제가 이게 폼 이름들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크게 신경 안 썼는데 갑자기 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막 섞이네요. 그래서 리스트 박스 하나 넣을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이름만 넣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버튼을 넣어가지고 하나는 리스트 박스에 저장해주는 용도로 쓸 거고요. 하나는 리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지워주는 용도로 쓸 거예요. 하나는 요거에서 저장 이름은 저장 지금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원래 이목적으로 하는 예제가 아니니까 익셉션을 위한 예제다 보니까 조금 btn 컬러 삭제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색상을 여기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지정했다가 막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색칠할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을 좀 만들 건데 그거 같은 경우도 판넬로 그냥 다 만들게요. 판넬로 했을 거예요. 뭐 여기 보면은 픽처 박스라든지 뭐 이런 거 막 써도 되는데 그냥 판넬로 하려고요. 그 프로그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입맛대로 만드시면 돼요. 입맛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물론 결과랑 효율이랑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실행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재미도 없어요. 막 내가 처음부터 설계를 막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물론 큰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는 설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화살표 있잖아요. 요걸 자꾸 끌어다가 옮기시면 그 화살표 있는 폼 안쪽으로 들어가요. 다. 이게 받을 수 있는 애들은 다. 그래서 보면은 요게 요렇게 되면은 요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이거 보면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 부모 컨트롤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부모 컨트롤이. 그래서 어쨌든 부모 컨트롤이고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쭉 딸 건데 어떤 식으로 딸 거냐면 그냥 막 그릴 거예요. 막 뭐 위아래로 그려도 되고 더 덮어대고 맞춰서 색칠만 하면 되니까. 목적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넣으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내가 안으로 넣기 싫어요. 그러면은 화살표로 이렇게 쭉 옮겨주시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옮겨주셔도 됩니다. 항상 그러다 찍으면 나가겠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입맛대로 짜시면 돼요. 뭐 이 정도만 할까요? 좀 가운데 좀 가운데로 좀 가주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네, 요렇게 줄 거고요. 요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색상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이제 투명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은데 색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명도를 한번 줘볼게요. 트랜스페어런트 맞나 이거? 모르겠다. 네, 요거를 하면 배경색, 부모 색깔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부모 색깔로. 지금 부모 색깔이 컨트롤 색이니까. 근데 이게 흰색으로 하면 흰색으로 바뀌죠. 버튼색으로 하면 버튼색으로 바뀌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제가 알파 값을 줄 거거든요. 근데 알파 값을 줘도 색이 티가 안 나요, 이게. 일단 짜놓고 볼까요? 짜놓고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지금 아무거나 넣어놓고 색상을 배경색을 보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런 애매한 색깔로 하나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짜볼게요. 먼저 요새 컴퓨터가 좀 느려졌나? 네. 그래서 짜면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 색상 저 보더를 안 잡으면 좋다. 어디를 클릭해야 될지를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보더 값을 한번 줄게요. 보더 값을 줄 거고요. 어디 갔냐? 보더. 네, 보더. 이게 선 같은 경우도 그냥 뭐 WPF는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선택해서 집어넣으면은 뭔가 색칠이 되는 이런 거를 할게요. 지금 일단은 색상을 먼저 불러야 되겠죠. 색상을 불러올 건데 뭐가 있냐면 색상 다이얼로그가 있어요. 조금 옛날 거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그런 칼라 다이얼로그라는 놈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폼에다 집어넣어요. 또 똑같이. 이건 프로그램 안에서 짜도 되는데 뭐 다이얼로그를 지정을 해주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겠죠. 칼라 셀렉트 그냥 칼라로 해놓지 뭐. 굳이 뭐 길게 적을 필요 없다. 네, 그래서 다이얼로그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폼을 판넬을 클릭을 하면 맞죠? 판넬을 찍었을 때 이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근데 이 판넬을 클릭 이벤트가 맞나 이게? 이게 클릭을 하면 판넬 클릭 이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페인트 이벤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면 안 되고요.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기존엔 제가 이제 이 판넬 페인트를 지워버리고 기존에는 보통 제가 디자이너에서 많이 땄잖아요. 맨날 디자이너에서 따니까 이번에는 폼에서 한번 딸게요. 판넬에 보면 이벤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마우스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할 때든 마우스 다운할 때든 마음대로 넣어주면 돼요. 클릭을 해도 되고 다운을 해도 되고. 클릭할까요? 클릭하지 뭐. 뭘로 할까? P? 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벤트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클릭을 하면 이 이벤트를 타면 되겠죠. 저 판넬을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입맛대로 쓰시면 돼요. 전 디자이너 쪽에서 쓰는 걸 좀 더 좋아하는데 뭐 어쨌든 여기다 해도 디자이너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얘를 판넬 이벤트를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만들었던 거 여기다. 네, 아까 만들었던 거를 한번 C 다이얼로그였나? 네, C 다이얼로그를 호출하는 놈이 있어요. 쇼 다이얼로그. 요것만 해주면 색상이 호출이 바로 돼요. 이렇게 딱 하면 요 폼 옛날 폼이죠. 요새는 막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도는 그런 거 뜨는데 옛날 거라서 이렇게 떠요. 윈폼이 조금 옛날 폼이잖아요. 뭐 어쨌든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색에 넣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색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확인을 했어요. 얘가 어디로 갈까요? 쓰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확인을 받으면 여기다 뿌려줄 건데, 음, 확인을 안 하면 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쓸 건데, 다이얼로그 리절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 요 쇼 다이얼로그에서 아까 팍 떴을 때 여기에서 네, 여기서 이놈을 확인을 하면은 저 리절트에 확인됐다라고 OK가 넘어갈 거고요. 취소를 하면 안 취소라든가 뭐 뻑이 나면 취소가 됐다라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 하나 더 걸면 되겠죠. D 리절트에서 요 다이얼로그 리절트 결과값이 어벌트나 캔슬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 OK일 때 OK일 때 판넬의 배경색에다가 C 다이얼로그에 있는 아까 선택을 한 색깔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색깔을 넣어주면 돼요. 선택한 색을 가져오거나 설정합니다. 가져와지죠. 그래서 넣어주면 되고요. 넣으면서 이 색상이 뭔지도 좀 적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 판넬 컬러에 있는 색상을 찍어줄게요. 판넬 컬러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다 저장을 했으니까 내가 요거를 그냥 문자로 찍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색상이 들어가요. 바로 이게 만약에 지정되어 있는 색상이면은 지정되어 있는 색상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게 아니면은 컬러에 대한 요 RGB 값이랑 알파 값에 대한 색상 수치가 들어가요. 얘도 당연히 지정은 돼 있겠죠. 지정은 돼 있는데 뭐 명시되어 있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주게 돼 있어요. 있는 것들은 찍어주고 아닌 것들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뭐 표시를 해주려면 표시를 다 해줄 수도 있겠죠.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나 딸 거고요.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여기 그러면은 색상 값에 알파 값을 주기가 힘드니까 계속 알파 값만 따로 주고요. 이게 투명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상이 뭐 셀로판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투명도를 주기 위해서는 알파 값도 줘야 되니까 알파 값은 더블 클릭하시면 스크롤이 바뀔 때마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는 더블 클릭하면은 저기 클릭 이벤트가 들어간 게 아니고 판넬 페인트 이벤트가 들어가서 새로 선언을 한 거고요. 얘는 클릭만 해도 지금 저희가 쓰려고 하는 목적이 그대로 나오니까 쓰는 거고 스크롤에다가 뭘 할 거냐면 스크롤 색상이 바뀔 때마다 판넬에 있는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그냥 다시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얘를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 컬러 RGB 값을 지정하는 놈이 있어요. 그럼 네. 여기에 보면은 다 넣을 수 있어요. 알파 값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근데 요거 말고 베이스 컬러에다가 알파만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으니까 요걸로 넣을게요. t바의 밸류 값을
가지고 오고요. 지금 바꾼 밸류 값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냥 지금 배경 색상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면 되고, 요거 한 번 더 쓰면 되겠다. 텍스트가 바뀌니까 한 번 더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색상 바꾸고 요거를 바꾸면 이렇게 알파 값이 막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알파 값이 바뀌면서 요게 막 흐릿해졌다가 밝아졌다가 막 이러죠. 근데 이게 투명한지 아닌지가 조금 지금은 그냥 연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투명한지 아닌지 조금 애매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랄 거냐면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다 저장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선택한 놈을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어떻게 딸 거냐면 배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배열에다 갖고 있을 거예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배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키 값은 색상명으로 할 거고요. 컬러는 색상 정보를 해가지고 넣을 겁니다. 딕셔너리 컬러에서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컬러 값을 가지고 있는 놈도 하나 만들 거예요. 나중에 뿌려주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클릭을 하면 저장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가지고 온 판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냥 판넬에 있는 색상을, 요 판넬에 있는 색상을 저장을 눌리면은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뿌려주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칼라점 애드를 할 건데, 딕셔너리에다가 먼저 넣어줘야 되니까 칼라점 색상값 넣어주고 컬러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결국엔 판넬에 있는 값을 그대로 불러와서 여기다 딱 뿌려줄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 박스를 하나 만드는 거를 헬박스 리프레쉬라고 할까? 요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이거 뭘 할 거냐면 리프레시 해주는 거예요. 그냥 리스트 박스를 뭔가 넣을 때가 많아질 것 같아서, 안 많아지면 안 써도 되고, 이게 딕셔너리에 있는 값들을 계속 뿌려줄 거라서 이렇게 키 값을 불러올 거고요. 키만 뿌려줄 거예요. 키만. 색상 값을 화면에 보여주진 않을 거고요. 키만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키 값만 불러와서 이거를 컬러에다가 애드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 짜다 보니까 너무 저쪽으로만 갔는데, 저것도 한번 할까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요런 데다가 트라이 캐치를 걸어가지고 만들어서 짜라는 거죠. 이게 뭐 예외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보통 예외 같은 경우는 로그 형태로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는 그냥 팝업을 하나 띄울게요. 팝업을. 자, 이래서 리프레시를 호출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걸 쭉 했어요. 이렇게 쫙 짰어. 쫙 짰는데 내가 버튼 클릭을 세이브를 하면 폼을 색깔을 먼저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요 아규먼트가 안 맞는 이거 예외 처리가 안 되네요. 이걸 띄우고 싶었던 건 아닌데, 잠깐만요. 아, 칼라 키가 없으면 그냥 빠지는구나. 널 레퍼런스 같은 거 띄우고 싶었는데. 지금 아규먼트 익셉션이 뜨는 이유가 중복키인가? 띄워볼까요? 중복키 같은데 왠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 거에서 뜰 것 같은데, 네, 키가 중복이라서. 요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아규먼트 익셉션을 여기다가 걸어주면 되겠죠. 트라이 캐치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 맞나? 여기다. 트라이 캐치문 하나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아규먼트 익셉션을 하나 넣어주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짜고 있는 게 맞지? 왜 얘가 뭐가 한 줄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네. 그래서 아규먼트 익셉션이 떠도 그냥 전체 예외를 찾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익셉션만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아규먼트 익셉션이라고 해서 팝업이 다 뜨잖아요. 줄 번호도 다 뜨고.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다른 예외 다 제껴놓고 아규먼트만 뜰라 그러면 아규먼트 익셉션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규먼트일 때만 뭔가 작업을 해도 돼요. 그냥 넘겨도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넘기고요. 이거는 리프레시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본능적으로 예외가 좀 안 짜는 형태로 짜다 보니까 습관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뭐 어쨌든 이걸 색상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하면 저장이 되죠. 컬러는 잘못 넣은 이거를 이제 빼고 싶은 거지. 컨트롤 색상인 거예요. 이것도 지금 기본 컨트롤 색상이 요 회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컨트롤 색상이에요. 컨트롤 색상 이거 말고 이 배경 색깔. 그래서 얘가 왜 컨트롤로 그냥 돼 있지?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그냥 컨트롤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칼라 색상이 컨트롤이잖아요. 요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이 들어간 거예요. 삭제 같은 경우는 뭘 할 거냐면 그냥 삭제 클릭했을 때 딕셔너리에 있는 거를 삭제를 하고, 지금 보면 딕셔너리에 있는 걸 리스트에다 쭉 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리프레시를 한 번 더 호출을 하면 되겠죠. 딕셔너리에 있는 걸, 이거를 짜기가 조금 애매하면 그냥 내가 삭제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적어보세요. 한번 사전에 있는 색상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사전을 다시 리스트를 다시 화면에 뿌려준다 라고 이렇게 짜고 보시면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만 먼저 적으면 되잖아요. 리스트를 사전에 뿌려주는 부분은 아까 만들었으니까 쓰면 되고, 그러면은 사전에 있는 거를 지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전에 있는 거를 지울 건데 어떻게 지울 거냐면, 리스트 박스에 있는 거 중에서 선택돼 있는 거, 박스 칼라 중에서 셀렉티드 돼 있는 셀렉티드 아이템을 불러와서 지우면 되겠죠. 이거 딕셔너리에 있는 리무브 함수니까 키 값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여기다가 키잖아요. 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우면 그냥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요것도 당연히 에러는 좀 뜨겠죠. 요거를 그냥 지우면 되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을 때 지우려 그러면은 널 레퍼런스 이제 뜨네. 그래서 널 레퍼런스가 뜨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트라이 캐치문 걸어가지고 또 맞나? 뭐 한 거냐? 트라이 캐치문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익셉션 쭉 쓰셔도 다 받아옵니다. 다 받아와도 되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선택이 안 됐으니까 어리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예외가 발생 안 하게 체크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키가 있는지 보면 되죠. 키가 있는지.
지울라 그러다 뻑이 나는 거니까 디칼라 트라이 키 트라이 키 체크하는 놈 있지 않나? 컨테인 키 이런 거 있잖아요. 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 되죠. 이런 거 써가지고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주시면 돼요.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안 지우면 되지. 키가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뭐 메시지 박스 하나 띄울까요? 키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걸어 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키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넣었다가 뺄 때 없으면 넣을 뜬다. 다시 찍어봐야지. 삭제할 때 얘가 셀렉티드 아이템 자체가 널이네요. 여기다 하나 더 걸지 뭐. 키가 널인 놈도 하나 컨테인 키가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 걸면 되고요. 셀렉티드 아이템이 널이 아니 놈만 걸면 되겠지. 널도 아니어야 되고 저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이래놓고 키가 없거나 저게 뭐냐면 선택 삭제할 거나 사전에 키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러면 들어갈 것 같은데. 셀렉티드. 네, 그러면은 요로 빠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널 체크를 쭉 이런 식으로 체크를 다 해줘도 되고요. 요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못 걸러지면 아까처럼 여기서 걸러도 돼요. 근데 이거는 널만 걸러지니까 그냥 익셉션 써놓으시면은 전부 다 걸러지기도 해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색상을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한 컬러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셀렉티드 해가지고 요 폼 셀렉티드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 네, 폼이 선택이 되면은 아까 여기 맨 위에 보면 색상 값을 하나 줬잖아요. 여기다가 왜 이렇게 길어지지? 30분이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색상 값에다가 선택한 값을 넣어주면 돼요. 지금 요거를 나중에 결국에 판넬에다 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줄 거면 딕셔너리에 있는 거 중에서 그것 때문에 딕셔너리에다 넣었는데 딕셔너리에 있는 거 중에서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거 키 밸류 좋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키 값을 아까 셀렉티드 아이템 요 색상 키 값을 가지고 오면 키 값으로 해서 딕셔너리에서 바로 빼내면은 밸류 값을 셀렉티드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전에다가 이거 뭐 그릴 데 없나? 그림판 같은 거 없나? 잠깐만요. 그림판 없나? 그림판에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키랑 밸류라는 놈 있잖아요. 여기 요 해도 되나 모르겠네. 키라는 놈이 있고 여기 밸류라는 놈이 있어요. 사전은 이런 형태잖아요. 여기에는 문자가 들어갔고요. 여기에는 색상 문자가 들어갔고 맞죠? 그 다음에 밸류에다가는 이건 나중에 좀 보완을 할게요. 이런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여기 색상 값이 들어갔어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키 밸류에서. 그래서 이제 키를 찾아오는 거죠. 문자 가지고 하면 밸류 값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값 중에서 키 값을 던져가지고 색상 값을 받아왔어요. 그 색상 값을 여기 아까 위에다가 색상 변수를 지정해 놓은 게 하나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이 색상이 어디에 가지고 있는 거지, 메모리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다가 뿌려줄 거예요. 뭐 할 때, 클릭할 때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 이벤트를 하나 넣을게요. 판넬 클릭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왜 판넬로 따졌냐면 이거 클릭해도 뜰 거고 이거 클릭해도 뜰 거고 이거 클릭해도 뜰 거고 이거 클릭해도 뜰 거라서 그냥 클릭 이벤트로 땄어요. 이거 뭐야? 누구 나왔지? 오, 어디서 뻥이 났습니다.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없어져서 그래. 아까는 클릭에다 넣었는데 지금은 마우스 클릭에다 넣어서 그렇구나. 이벤트를 딴 데다 넣어서. 뭐 어쨌든 들어가면 마우스 클릭에다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똑같은 게 들어갔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할 거냐면 마우스 클릭을 하면 클릭된 판넬을 찾아가지고 색상을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도 트라이 캐치문을 먼저 걸어놓고요. 뭐 걸어야 될 것 같으니까. 뭘 할 거냐면 여기 샌드 넘어온 거 있잖아요. 샌드 넘어온 거. 판넬을 받아서 샌더 받은 놈을 판넬로 바꿀 거예요. 판넬로. 이 샌더 버튼 바꾸는 것도 똑같죠. 예전에 버튼 할 때도 버튼도 이렇게 써요. 버튼 이벤트 여러 개 받았을 때 여기다 버튼 걸고요. 버튼 형태로 바꿨었어요. 버튼 형태로. 여기 버튼을 받아가지고 여기 버튼을 하나 정의를 해서 샌더 받아온 거를 이제 형 변환을 시켰어요. 버튼 형태로. 그냥 버튼 형태에 있는 값을 뭘 쓰기 위해서. 지금 판넬을 클릭했을 때 판넬도 형 변환을 했죠. 지금 샌더를 판넬 형태로 형 변환을 한 거예요. 지금 형 변환을 했어요. 뭘 할 거냐면 이 선택된 판넬에 대한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까 셀렉티드 컬러 해놓은 놈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놓고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조금 눈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다 짜보니까 알파 값도 바꾼 거를 좀 집어넣어 보고 여기에도 색상 바꾼 거를 이렇게 좀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 칠하면 노란색이 칠해지죠. 그리고 여기다 칠하면 회색이 저 초록색이 칠해지고 요거는 약간 푸른색이 칠해지고. 근데 여기 보면 알파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형 변환 먼저 보시죠. 형 변환을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여기서 실수를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판넬만 들어오는 놈일 수도 있고요. 아까 다른 놈이랑 섞어 놓으면은 이게 뭐 버튼이랑 판넬이랑 똑같은 이벤트에다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은 버튼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 변환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판넬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판넬로 안 했어요. 텍스트 박스 같은 거. 텍스트 박스 같은 걸로 들어왔어요. 샌더가 샌더가 텍스트 박스야. 근데 이놈이 따지고 보면 텍스트 박스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놓냐면 클릭을 딱 했어요. 클릭을 했는데 이놈이 텍스트 박스가 아닌 거예요. 텍스트 박스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as로 해서 형 변환을 시켜주면 이거 형 변환 차이도 약간 있는데 널 값이 들어가요. 그냥. 그럼 이거 쓰려면은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뜨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뜰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쓰면 얘를 명시적으로 캐스트를 변환시켜주는 게 얘가 맞다라고 해서 캐스트를 걸어버려요. 그냥 이거 말고 괄호 쳐가지고 강제로 형 변환을 텍스트 박스로 해서 걸어줬어요. 이렇게 뜨면 얘 같은 경우는 익셉션이 떠요. 다르죠? 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예, 그냥 쓰실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널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에러가 뜬다고 보시면 돼요. 안 맞으면. 그러니까 얘는 없으면 그냥 무시를 하는 거고요. 여기다 안 집어넣는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뻑이 나요. 그냥 이거 뻑이 뭐가 나냐면 캐스팅 있을 텐데 안 집어넣으니까는 모르겠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널 레퍼런스가 뜰 수도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형변환을 쓰면 널 레퍼런스가 뜰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밸리드 캐스트 익셉션이 뜰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했듯이 샌더가 뭔지만 봐주면 되잖아요. 판넬인지만 봐주면 돼요. 판넬일 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튼이랑 막 섞였을 때 어떻게 쓰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여기 샌더가 버튼이면 일로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 형태로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섞여 있을 때 판넬일 때만 판넬 쓰고. 그래서 이게 이번 강의는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이상한 소리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만 설명 더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색상을 칠했잖아요. 색상을 칠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내가 투명도를 줬는데 안 투명해요. 안 투명해. 안 투명하잖아 지금.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를 모르겠잖아요. 지금 투명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를 모르겠잖아요. 막 셀로판지 같은 느낌으로 셀로판지를 겹치면은 색상이 진해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진해져. 그리고 분명히 트랜스페어런츠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색상이랑 맞췄어요. 이 색상을 아까 그랬는데도 뒤에가 부모 색상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 배경을 하나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배경을 하나 넣을 건데 어디 갔지? 섹션 여기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되나 이거? 네, 복사를 해서 넣어드릴 거예요. 요 강의 예제 안에다가 요거 쓰셔도 되고요. 뭐 아무거나 가지고 계신 윈도우에 있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거 쓰셔도 됩니다. 백으로 할까? 백. 이거는 무슨 그냥 이거 저런 요런 거랑 요런 아무것도 없는 뭐 그냥 요런 거예요. 그냥 이미지예요. 이미지인데 요게 이제 배경을 넣으니까는 뒷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약간 그냥 색상이어서 이걸 넣은 거고요. 보면은 뒷 배경이 다 분명히 잡혀 있어요. 색상을 구분 짓게 돼 있어요. 구분 짓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투명도를 주면 투명해줘야 되잖아요. 투명해줘야지. 알파 값을 줬는데 아니면은 색상에 투명도 값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명도를 줬어요. 투명도를 딱 줬어. 그럼 색상이 들어갔어요. 투명해요 보니까. 투명해. 근데 여기는 안 보이죠. 이게 폼이라서 그래요. 폼이라서. 폼에는 이 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얘랑 부모만 보이는 거예요. 얘랑 부모만. 그러니까는 이게 연산 처리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에는 부모 거랑만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부모 기준으로 투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안 하시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안에가 빈 걸로. 우리 예전에 자전거 막 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오 많이 했다. 이제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요런 거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안에 색상을 채우면은 거기다 투명도를 주면은 저런 식으로 뿌릴 수 있어요. 근데 WPF 계속 지금 WPF랑 얘기하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WPF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WPF 같은 경우는 그림 툴이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도구 상자에. 근데 지금 윈폼은 도구 상자에 그림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판넬로 했던 거고요. 그림을 그리기까지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알파가 먹고 있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가 먹고 있다. 이런 거는 뭐 버튼 같은 거를 좀 투명하게 할 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 같은 경우는. 폼 같은 경우는 투명할 때 또 따로 쓰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컨트롤이 들어갔네. 네. 폼 같은 경우는 투명도 주는 놈이 하나 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네, 여기 투명하게 나타날 여기 있다. 여기 투명도를 주면 돼요. 이거를 주면은 폼은 알아서 투명해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투명하죠? 지금 다 비치죠? 뒤에가 80주니까. 이거는 폼인 거고 폼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저거였으니까 요 컨트롤에 대한 거였으니까 컨트롤은 아까처럼 뒤에 배경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부모랑 연결되어 있는 놈만 투명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는 간섭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되게 길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거의 한 1시간 좀 넘게 계속 하고 있는데 보면은 크게 내용은 없어요. 예외 처리 부분만 했어요. 예외 처리 같은 것도 보면은 그냥 익셉션 쓰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 나중에 아시면은 필요한 부분만 걸러서 쓰실 수 있어요. 뭔가 많이 아시면은 좀 더 좋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짤 때 예외 처리 예외 익셉션을 쓰는 것보다 아까 중간중간에 설명해 드렸던 요 부분들 있잖아요. 익셉션이 안 나게 만드는 거. 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다 예외를 걸어가지고 뭐 문제 생기면 빼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프로그램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짜는 게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요 부분을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벌써 28강이고 예외 처리까지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윈폼 같은 경우는 빠진 부분이 유저 컨트롤 부분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유저 컨트롤 부분을 조금 한번 강의를 준비를 할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윈폼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는 혼자 짜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여기까지 다 보셨으면 요런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짜보겠다라고 하시면 한번 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짜실 수 있을 만큼 들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요런 거 그냥 쭉 해보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거 정리를 쭉 하고요. 이 다음부터는 보면은 제가 뭘 할 거냐면 이 강의 초급 강의를 정리를 쭉 할 거고요. 한번 정리 끝나고 나면 이제 좀 클래스별로 해서 좀 깊게 따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강의를 조금 준비를 할 생각이고 일단은 한 달, 두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뭔가 좀 더 초급 과정에서 좀 더 넓게 있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드릴 거고요. 그거 외에는 얘를 조금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이제 뭐 유저 컨트롤 딴 다음에 그래서 요즘에 조금 제 강의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셨는데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간이 되게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뭐 모르시는 거는 한 번 더 보고 가신다 아니면은 아는 거라도 한 번 더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오늘도 되게 길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는 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도 길어졌네요. 다음번에는 조금 핵심만 쭉 찍어가지고 짧게 해서 조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